대한민국 최고병원 의사가 전하는 건강 이야기.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교수 김민선입니다. 우리 아이의 키성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신장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키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려져 있는 성조숙증이라는 게 무엇이고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병원 소아청소년과 신충호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영유아 검진 하잖아요, 선생님. 네네. 근데 영유아 검진 하면은 이제 뭐 몇 퍼센트 알이다, 그래서 100명 중에 몇 번째다 이런 네. 얘기 이렇게 듣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미만이면은 저신장인 건지, 우리 아이 몇 번째면은 걱정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고민하는 부모님들 많이 계세요. 맞아요. 저신장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 각 나라마다 이제 네. 성장곡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있어요. 네. 그리고 작년에 최신판이 이제 발표되었고요. 네. 그래서 성장곡선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7살짜리 여자애들을 키를 100명가량의 키를 쭉 재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등, 2등, 3등, 5등 하는 걸로 해갖고 이제 분포 곡선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 이제 7살짜리인데 키가 100cm다 그러면은 7살 태어난 아이들 100명에 있는 표준으로 봤을 때 그 아이가 세 번째네, 다섯 번째, 일곱 번째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성장곡선에 점을 찍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키가 100cm인데 8살인데 얘가 몇 번째냐 알고 싶다. 그러면 성장곡선은 부모님께서 딱 꺼낸 다음에 8살에 키가 100명인, 그러니까 아까 100cm라고 했잖아요. 100cm 점을 찍어보면은 네. 우리 아이가 키가 지금 몇 번째 정도에 해당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키에 대해서 우리 아이 키가 괜찮네 하고 이제 부모님이 판단하시는 근거가 되는 건데요. 네. 저신장하면은 이제 키가 100명 중에 1등, 2등, 2.9등까지를 저신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로 보시면, 그냥 통계적인 용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주는 의미는 약간 차이는 있어요. 되게 이제 여러분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성장 곡선은 300분위수가 제일 밑에 곡선이 가장 많아요.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키가 100명 중에 1등인 아이와 키가 100명 중에 50등인 아이와 키가 1000명 중에 1등인 아이, 좀 작죠. 키가 10,000명 중에 1등인 아이, 많이 작죠. 그런 아이들을 좀 모아놓고 봤을 때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키가 10,000명 중에 1등 아이가 걱정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입장에서는 키가 100명 중에 20번째는 아이를 보면은 아이가 키가 작네, 좀 마음 아프네. 그래도 걱정할 정도는 많이 아닐 것 같은데 키가 100명 중에 1등, 2등인 아이 보면 많이 작은데 약간 걱정이 되는데 이게 검사를 해야 될까 말까 네. 고민하는 거. 키가 1000명 중에 1등인 아이, 야 이거 너무 작은데 반드시 검사해가지고 나쁜 게 있는가 확인해줘야지 하는 네. 그걸로 판단하는 지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스크리닝 한다고 그러잖아요. 스크리닝하는 목적으로 저신장이 주로 이용되고요. 키가 100명 중에 1등, 2등인 아이들 100명을 네. 놓고 막 조사하잖아요. 네. 그 중에 진짜 질병 있는 아이들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키가 작다고 해서 병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다만 평균보다 많이 작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네. 받아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만약에 이제 아이가 이제 스크리닝 검사라고 예,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이제 100명 중에 첫 번째로 작은 아이에 속한다, 우리 아이가.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러면 스크리닝에서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된 그쵸,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뭐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한 거예요. 네네. 아니면 뭐 4살짜리 애가 영유아건 검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키를 부모님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성장곡선에 그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렸더니 키가 100명 중에 1등, 2등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 키가 너무 작네, 네. 속상하네 해서 병원에 오시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병원에서 아이를 이제까지 커온 거, 네. 그 다음에 아픈 적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아이가 이상한 증상을 보이는지, 네. 그 다음에 신체 검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게 있는지 그걸 본 다음에 기본 검사 항목을 이제 선정을 하게 돼요. 가장 많이 검사하는 거는 왼쪽 손목을 찍는 성장판. 네. 네. 그 다음에는 아이의 영양 상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뭐 빈혈이 있는지, 네. 만성 염증이 있는지 그런 검사하고요. 네. 뭐 간 기능, 콩팥 기능, 전해질, 칼슘, 알부민, 단백질 등. 그다음에 네. 소변 검사. 그와 같은 것을 되게 기본 세트로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다음에 이 아이의 성장을 봤는데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방법을 더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호르몬에 관한 몇 가지 호르몬들이 이제 추가되는 거. 네. 그다음에 아이를 봤는데 왠지 이상한 거예요. 막 머리도 아파하고 다른 아이들한테 안 보이는 증상들이 막 섞여 보인다. 그러면 위험해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그다음부터 검사하는 항목이 막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심하면 심할수록 입원해서 호르몬 자극 검사,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 부모님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네. 검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머리 MRI 사진 촬영하는 거. 그래서 아이의 키 정도, 얼마나 잘 크는가, 증상이 있는가에 따라서 검사하는 항목은 순서대로 쭉 변한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저신장이 어떤 그냥 건강한데 다른 문제가 있는 거 그러니까 그냥 키가 작은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진단으로서의 저신장인 경우에 원인이 좀 여러 가지로 나뉜다고 들었었던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종류들이 있는 건가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가 이제 키가 작거나 약간 네. 작다고 생각이 되거나 성장에 이제 하나 걱정이 돼서 이제 병원에 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성장 클리닉에 오는 아이들 잠깐 말씀드릴까요? 키가 100명 중에 1등인 아이들의 가장 많은 부분은 마음은 아프지만 엄마 아빠 키가 작아서 온 아이들, 네, 네. 가족성 저신장으로 부르는 아이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은 키가 작아요. 네. 근데 엄마 아빠가 사춘기가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늦게까지 큰 거예요. 그래서 네. 엄마 아빠 닮아서 늦게 크는 거, 천천히 크는 아이들. 체질성 성장 지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네.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아이를 건강하게 낳고는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세상 일이 부모님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네. 태어날 때 작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작게 클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작게 크는 아이, 태어난 주수에 비해서 그런 아이를 부당경량으로 부르는데 그 세 가지가 가장 많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100명 중에 1등, 2등 키 있는 아이들에서 보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병들이 있으면서도 키가 작은 경우는 있겠죠. 뭐 네. 만성질환이 있거나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거나 뇌에 종양이 있거나 수없이 많은 질환들이 또 한쪽에서 병적으로 키가 작은 경우가 있고 네, 네. 그거를 구분하는 게 전문가들의 역할이고 그쵸. 부모님들 병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저신장을 일으키는 질병들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원인 질병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 질병을 치료하면 예를 들면 갑상선 호르몬 문제라든지 그러면 그런 게 치료하면 키도 같이 해결이 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엄마 아빠 키가 작아서 작은 경우에는 네. 그냥 놔두면은 그냥 계속 꾸준히 커요. 네네. 근데 이제 병이 있는 아이들의 성장, 이제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병이 있을까 걱정하는데 네. 그거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키가 100명 중에 이제 4살, 2살에서 4살 사이에 아이의 키가 100명 중에 30번째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4살 때도 30번째가 되어야 되고요. 아, 네. 5살 때도 30번째가 되고, 네, 네. 6살 때도 30번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캐나를 따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일정한 구간을 따라서 계속 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현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큰 거예요. 어떤 아이가 4살 때는 키가 100명 중에 30번째였는데 네. 5살 때 됐더니 100명 중에 20번째가 된 거예요. 아, 네네. 6살 때가 됐더니 100명 중에 10번째가 되고 7살이 때 100명 중에 1등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병이 있을 가능성이 무지 아, 커요. 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모든 검사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만한 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부모님이 판단하고 싶어 하시면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규칙적으로 잘 받으셔야 돼요. 네, 네. 그다음에 학교에 있는 건강검진에서 나오는 키와 몸무게를 꾸준히 모으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성장 곡선에 점을 찍어 보시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점을 찍은 다음에 판별이 안 되면 소아과 선생님 찾아가시면 돼요. 네. 그분들은 그게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병이 있다 없다를 알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서 모든 걸 하는데 네. 그와 같은 병이 있는 아이들을 이제 예를 들게요. 네. 어떤 아이가 콩팥이 많이 망가진 거예요. 네.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러면은 아이가 콩팥의 기능을 못하면 몸에 노폐물이 막 쌓일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사이에 키가 안 크는 거예요. 그러다가 콩팥이 기능을 못하니까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콩팥으로 이렇게 이식을 해주잖아요. 네, 네. 그럼 몸 상태가 다시 좋아질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은 옛날에서 컸던 그쪽으로 점점 훨씬 더 많이 커요. 그래서 아프기 전에 100명 중에 50번째 있다가 아픈 동안에 100명 중에 10번째로 완전히 줄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이식하고 나면은 다시 100명 중에 10번째에서 20번째, 30번째, 40번째, 50번째로 따라가는. 커가요. 그러니까 따라잡기라고 부르는 현상이 네, 나타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아이를 잘 관리하고 치료 잘 해주면은 굉장히 좋아지겠죠. 네.
아, 또 이렇게 저신장 검색어 쳐보면요. 바로 연관 검색어로 성조숙증이 그쵸, 나오거든요. 그래서 희성장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성조숙증 단어를 보면은 뜻이 대충 이해가 좀 되기는 하는데 성조숙증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한테는 고환, 네. 그다음에 부신이라는 곳에서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요. 네. 여자한테서는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요. 남자한테서 고환에서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드름이 서서히 생기고요. 수염이 조금씩 나고요. 그다음에 음경이 커지고요. 네. 음모가 나오기 시작해요. 네, 네. 여자는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여성 호르몬이 나오면요 유방이 발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부신에서 남성 호르몬이 나면서 여드름도 생기고 음모도 나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호르몬에서 신체의 변화가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2차 성징이라고 불러요. 네. 그 2차 성징이 여자에서 8세가 되지도 않았는데 나오는 경우를 성조숙증. 남자에서 9세가 되지도 않았는데 나오면은 성조숙증. 그와 같은 걸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성호르몬에 나타나는 신체의 변화, 그게 그냥 일정한 나이 이전에 나오면은 성조숙증, 그걸로 판단하시면 돼요. 요즘 부모님들이 그걸로 많이 오시는데 머리에서 과거에 비해서 냄새가 많이 나요. 그거는 성조숙증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아까 말한 거, 수염, 네. 여드름, 음모, 네. 유방, 그다음에 고추가 커지는 거, 네. 그와 같은 것이 전형적인 성조숙증을 판별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사춘기 아이들이 머리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아마 맞아요. 사춘기라고 생각하시는 네, 나긴 네. 나요. 네,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성조숙증 하면은 또 진성과 가성이 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성조숙증이랑 가짜 성조숙증이 있는 거냐 이렇게 되게 헷갈리는 용어들인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나뉘는 건가요? 맞아요. 의사들이 네. 설명을 참 어렵게 하죠. 저도 지금 설명하면서 쉽게 하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최대한 쉽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네. 2살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뇌에서 네. 생식샘을 자극할 수 있는 세포들이 있어요. 네. 그게 시상하부하고 뇌하수 쪽에 있는데 네. 그 세포들을 억제를 시켜요. 네. 그래가지고 2살에서 사춘기 올 때까지 아이들 평온하게 크죠. 일정하게 크고 네. 착하잖아요. 네. 반항도 안 하고 그 시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머리 쪽에서 이렇게 아까 억제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억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상하부가 활성화가 되고 뇌하수체를 막 자극을 해요. 그럼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남자는 고환, 여자는 난소를 자극을 하면은 성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이거죠. 머릿속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고환이라는 난소를 통해서 거기서 호르몬이 나오고 네. 그게 나의 몸을 변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와 같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걸 진성성소수증. 네. 근데 어느 아이들은 또 이런 게 있어요. 난소 이야기 해볼까요? 난소에 조그만 혹이 생긴 거예요. 아, 네. 거기서 여성 호르몬이 그냥 나오는 많이 거예요. 나오는 거 갑자기. 머리는 그냥 조용하게 억제돼갖고서 음. 반응하는 건데 그와 같은 거를 가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머릿속에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해서 네. 모든 게 이어지는 그 시스템의 완성으로 가는 과정이다. 네. 그러면 진성. 그게 아니다 그러면 가성.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진짜 가짜가 아니군요. 진짜 가짜는 아니고요. 네. 아, 네. 그러니까 트랙을 따라서 쭉 이어져서 위에서부터 명령을 내는 맞아요. 거면 예, 진성. 여기서부터 오는 게 진성.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이게 아까 여자는 8살 미만, 남자는 9살 미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막 1살 이렇게 꼬맹이일 때도 생기는 경우들, 가슴에 몽우리가 만져지거나 이런 경우들 있다고 들었었는데요. 성조숙증이 정말 어릴 때도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부모님들 그거 기억나세요? 스핑크스인가요? 그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네. 것이 무엇인가? 그게 맞아요. 퀴즈 그런 거 있었죠. 있었는데. 있었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아이는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에 엄마의 네. 호르몬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네. 그 중에 여성 호르몬도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 여성 호르몬이 체내에 있으면서 남자애든 여자애든 아기 시절에는 유방을 만들 수는 있어요. 네. 그 유방이
계속적으로 있는 거를 우리가 조기 유방 발육증이라고 불러요. 병 아닙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은 다 없어져요. 다만 어떤 아이는 3살 때 없어지고 어떤 아이들은 4살 때 없어지고요. 그래서 조기 유방 발육증은 커다란 병은 아니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해가지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지만 네. 일부 아이들은 진짜로 아파서 유방이 나올 수도 있죠. 네네. 그건 어떻게 감별하느냐, 어떻게 부모님이 더 보면 알 수 있느냐. 일단은 소아과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는 게 가장 안전하실 것 네네. 같아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쁜 유방들은 유방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을 해요. 아기 시절에 네네. 3세까지. 네네. 그 다음에 아이들 기저귀 보면은 이렇게 분비물이 많지 않잖아요. 네네. 질분비물이 네. 질분비물이 많아지거나 피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건 나빠요. 네. 그 다음에 몸에 커다란 점들이 있으면 나쁘고 그 3가지가 있으면 나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근데 이와 같은 거는 소아과 선생님들은 웬만하면 아세요. 네, 그래서 네. 소아과에 가서 상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또 성조숙증이 있으면 아까 제가 이제 저신장이랑 이게 연관 검색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성소숙증이 있으면 키가 자라지 않는다. 이게 또 성호르몬이랑 키는 무슨 상관인가? 좀 애매한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키가 자라지 않는 건가요? 부모님들 우리 옛날 살던 이야기 할까요? 네. 부모님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보다 컸던 아이 중에서 네. 지금은 부모님보다 작은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런 아이들은 사춘기가 빨리 왔을 가능성이 큰 거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부모님보다 굉장히 작았어요. 네네. 전교에서 제일 작은 것 같은 아이가 네. 나중에 대학교 졸업 후에 봤더니 키가 부모님보다 큰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네. 늦게 크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사춘기가 늦게 온다는 거, 그다음에 사춘기가 빨리 온다는 건 이런 거예요.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성장 호르몬이 머릿속에서 나오는데 성장 호르몬 분비를 많이 분비하게 만들어요. 성장 호르몬이 많으니까 키가 많이 크겠죠. 네네. 그 다음에 성호르몬 자체가 성장판 자체를 그냥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춘기 때 자고 나면 큰다고 하는 거는 네네. 성호르몬이 뼈도 계속 자극해, 성장 호르몬도 뼈를 자극해. 그래서 뼈가 급격하게 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성장판 자체는 이게 수명에 있는 연골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 연골세포의 수명이 점점 다 하는 거예요.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5년간 큰 사람이랑 네. 10년간 큰 사람이랑 키가 차이 날 것 같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커 보일 수 있는데 어른 키는 작아지는 게 성조숙증.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성조숙증은 어떤 무슨 질병이 있어서, 그러니까 왜 갑자기 머리에서 그렇게 막 호르몬을 분비하거나 그렇게 빨리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가요? 인간대라고 분비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 뭐 네. 농담도 있잖아요. 야한 생각을 많이 하면 뭐 빨리 자라느냐, 네, 사춘기 네. 빨리 오느냐 네. 그런 농담도 막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사춘기가 오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뇌에서 이렇게 지상하고 뇌하 수치 억제하는 걸 풀어버리는 거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나 와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사춘기가 빨리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일부 사람은 늦게 오는 사람이 있을 네. 거잖아요. 네. 그거를 아까 저신장 구분하듯이 구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너무 빨리 오는 사람들 그거를 그냥 성조숙증, 네. 너무 늦게 오는 사람은 사춘기 지연 이렇게 그냥 구분한 거예요. 네. 그게 아까 여자한테서 8세, 남자한테서 9세 말씀드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뭐 정상인 아이들 중에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오는 애들은 성조숙증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의 성조숙증인 아이들은 다 정상인 아이들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그랬죠. 뇌에서 생기는 현상이 생식샘까지 이어져서 나의 몸에 미치는 거라고. 그래서 머리 쪽에 문제가 있거나 생식샘에 문제가 있거나 보신형에 문제가 있으면 사춘기가 빨리 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쵸. 그런 걸 이제 병적인 거라 부르고요. 아무런 병이 없이 그냥 사춘기가 남들보다 좀 빨리 와서 네. 나의 눈에 띄어. 그래서 내가 속상해. 네. 그런 경우가 그냥 성소수증이 또 있는 거고. 그래서 원인이 없는 특발성 진성 성소수증이 가장 많은 걸로 돼 있고요. 네. 일부 아이들은 병이 있는 경우 있고. 부모님들 아마 그거 친구분한테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 갔더니 뭐 병원에서 MRI 찍어보자. 그래서 네네. MRI 찍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우리 아이도 MRI 찍어야 되는 걱정하실지 모르는데 네네. MRI는 대개는 언제 찍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병적인 게 있는 거. 특히 뇌 쪽에 병이 있으면은 잘 생기니까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데 여자에서는 6세가 안 됐는데도 사춘기가 시작이 된 경우 그거는 MRI를 촬영을 하고요. 네. 남자는 모두 다 MRI를 촬영하고요. 네. 여자에서 6세하고 8세 사이에 왔어. 네. 근데 아까 이상한 증상들 같은 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뭐 아이가 소변도 잘 가리다가 못 가려. 예, 그다음에 갑자기. 돌아다니면서 자꾸 부닥쳐. 네. 뭐 이상한 행동을 해.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고 눈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다음에 과거에 머리 다친 적 있어. 그런 네.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MRI 그냥 촬영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쁜 병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그렇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건강한 아이들. 건강하기 때문에 사춘기가 그냥 빨리 오는 빨리 아이들. 온, 네. 그래서 건강한 아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여성 호르몬 유사물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 뭐 예. 콩이나 뭐 석류, 콩나물, 계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뭐 콩나물이나 계란은 또 굉장히 빨리 자라는 것들이라서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성조숙증에 걸릴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좀 봤었던 것 같은데 특정 음식이 성조숙증을 유발한다 이런 근거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아이들에서 과거에 비해서 성소증이라는 아이들이 많아졌는데 네. 이 많아지는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선진국에선 다 일어난 거예요. 네. 2000년대 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미국에서 그랬어요. 아까 우리나라에서는 여자 8세 미만에서 2차 성징이 나오면 성소증을 했잖아요. 여자 그쪽에서는 그렇게 했었어요. 한때. 백인 여아에서는 7세. 그 다음에 흑인 여아에서는 6세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안도 나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네, 네. 아프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영양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게 빨라져요. 선진국에서는 다 겪은 거고요. 우리나라는 네. 지금 그냥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춘기가 빨리 왔다고 오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유방이 7세 반에서 8살 정도에 발생하는 아이들이 가장 많아요. 네. 시대가 변해갖고 조금씩 빨라진 아이들이 우리 눈에 띄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속상한 일이긴 속상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조증이 그런데 그래서 사춘기가 빨리 오는 가장 큰 거는 영양 상태예요. 네. 환경적인 환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에 못 보던 물질이 많아진 거는 맞아요. 정장 촉진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도 그렇고. 네. 근데 그거 같은 것이 인체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 할 수는 없죠. 콩을 예로 들어 볼까요? 콩에도 여성 호르몬은 들어있어요.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들어있는데 만약 제가 매일 콩밥을 먹는 거예요. 네. 밥에다가 콩을 섞는 게 아니라 콩에다 밥을 섞는 거예요. 그거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먹으면 저도 가슴이 나올 것 같아요. 남자한테 아침, 저도. 점심, 저녁 네. 계속 먹으면.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못 먹어요. 그래서 네.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아이들에서는 웬만해서는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밝혀진 것들에 많은 이렇게 콩 그다음에 뭐 두부, 뭐 우유 모든 것들은 계란 뭐 사고권에서 네. 사고가 난 걸로 해서 밝혀져가지고 그런 게 있다는 걸 네. 우리가 아는 거고 네. 그와 같은 사고를 부모님은 안 일으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먹이는 정도에서 안 생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매일 두부를 먹일 필요는 없죠. 두부도 먹이고 다른 고기도 먹이고 뭐 다양한 음식 많잖아요. 몸에 좋은 거. 골고루 먹이시면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아침, 점심, 저녁 두유 먹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 그렇다고 이게 건강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우리는 하루에 200에서 400 정도 유제품 네. 종류는 대개는 그 정도는 충분한 걸로 돼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하지 두유. 뭐 우유를 못 마시는 사람은 네, 두유를 마실 두유를, 수는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200에서 400. 뭐 편하신 대로. 네. 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건강톡톡 이번 시간에는 저신장 그리고 성조숙증의 정의와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조숙증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민선, 도움 말씀의 우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신충호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